아이고 그건 좀 너무했네요. 윤석열 승복 메시지 계획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승복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승복 안 하면 어떻게 예. 할까요? 지금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3 구조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다만 절차를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견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소위 기각과 관련된 자료를 TF에 올려달라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었던 것도 맞고 실제로 기각을 쓰려고 그러는 건지 기각으로 보팅 즉 이렇게 결론을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유동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4월 4일 오전 11시로 선고가 잡힌 것은 그것이 합의든 편결이든 아무튼 편결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주문은 결정됐다. 주문이 결정됐다는 것은 6대 2 이상을 넘어섰다 혹은 4대 4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대 3 구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5에서 이탈한 어느 한 분이 4 쪽으로 가가지고 4대 4 구조로 기각을 시켜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선고가 잡힌 것 특히 4월 18일을 넘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복귀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5 중에 탄핵 쪽에 서 있는 5 중에 한 분이 이탈해서 4 쪽으로 간다는 것은 네. 상상이 어려운 것이다. 그럼 6대2 구조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편결이 아니라 그러한 선고가 가능한 적어도 탄핵이라는 선고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네. 혹시 이견이 계신 재판관이 있으면 다수인 6이 약 6이 7대 1로 혹은 8대 0 전원 일치로 설득하는 그 구조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즉 저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그렇게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8대 0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편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편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패를 다 던진 거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동적인 한 분 내지 두 분이 뭐 6대 2 구조 혹은 7대 1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분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수도 있는 거예요. 편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결은 끝난 거죠. 던지고 다만 끝. 거기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뭐 아주 권위 있게 편결은 끝난 거죠. 아니면 편결이라 하더라도 3일에 왜 선고기일 전 3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틀도 아니고 3일을 잡았잖아요. 왜 3일이라는 긴 시간을 나름 긴 시간을 두었을까? 그러면 설사 편결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설득하고 또 이쪽이 저쪽을 설득하고 저쪽이 이쪽을 설득하는 뭐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유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주문이 이미 나온 거다. 네. 예, 말씀 주셨는데 나온 주문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6대 2면 주문이 나온 거잖아요. 4대 3은 주문이 나온 거잖아요. 기각으로. 그렇죠. 4대 4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6대 2는 주문이 나왔는데 이 6대 2에서 7대 1로 만드는 작업, 8대 0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설사 법정 의견으로서 탄핵 의견, 파면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6대 1로 나왔다 하더라도 7대 1로 8대 0으로 왜 헌재의 어떤 그 존엄성, 가치, 존립 이유, 또 설득력, 또 국민 분열을 헌재라는 거는 국민 통합을 해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거는 국민 분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8대 0과 7대 1은 다른 거고 6대 1은 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가미돼서 설령 6대 1을 하더라도 7대 1, 8대 0으로 나가는 가능성은 전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대 2에서 7대 1, 8대 0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6대 2가 4대 4, 5대 3 이렇게 꺾일 가능성은 없다. 근데 그 100% 없다라고 1% 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승복하지 않는다면 6대 2부터 승복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승복 얘기를 물으셨죠. 바로 그 점입니다.
먼저 8대0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8대0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승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안 한다. 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자신을 구속 취소시킨 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 선거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늘려온 그 기반이 되는 소위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자기의 지지 세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의 이 지지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에 정치인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김문수 지금 장관이 제일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윤석열 대통령의 각각 기각에 제일 앞장서 있고 적극적이죠. 나머지 이 후보들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오세훈 등등등등은 다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죠. 명확히 갈리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이 되면 자기는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형량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형량인데 그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투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심력으로 꽤 작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분열 뭐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책 낸다는 거잖아요. 87 체제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거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내란민국입니까? 내란민국을 만들겠다는 거냐? 내란민국이 아니라 내란 그 존엄한 민자를 백성민자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내란 군국입니까 그러면? 내란 왕국, 내란 군국. 예, 내란 군국이에요. 예, 내란죄니까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책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의 극우파의 진지를 구축하겠다. 뭐 당이라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서울구치소에 누워가지고 뭘 지금은 안 나가고 저 관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지금 뭐 파면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또 만약에 사람이라는 것이 다 복합적인 동물인데 자신이 파면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부터 내가 그러면 다시 복권하고 내가 정책 위상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써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실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체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119 법원 폭동과 같은 방식의 극렬 투쟁으로 할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지금까지 워딩들은 이미 저 대통령으로서 혹은 뭐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쓸 수 없는 언어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언어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연장성산에 있겠죠. 다 자기의 지지자들은 이것은 뭐 폭동을 하라는 의미인가 하고 느낄 정도의 그러한 강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국회에서 흉기가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돌아다녔는데 그 일종의 이제 테러 같은 것도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측에 의해서? 실제로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예, 그런 위험성들이 없잖아 있었고요. 사실은 어제 제가 헌법재판소에 뭐 어떤 탄원서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때 탄원서를 제출하려면 그 재판동 그 본관 옆에 있는 별관에 있는 그 민원실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민원실로 가려면 저는 처음 봤네요.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주요 인사들이 그 천막을 펴고 농성하는데 거기에 뭐 완전히 태극기 부대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제 뭐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하는 달겨들려고 하는 그런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선이 시작이 되면 정말로 이 테러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이 그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되어도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위험한 일종의 흡사 해방 정국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치 세력은 즉 국민의힘의 지금 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미 대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분리된 형태의 어떤 대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제가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대선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대선 주자들과 대선 주자들 따르는 의원들은 국민 앞에 아마
정말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번 대선 지는 것이고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사면복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된 정치적인 어떤 투쟁, 네. 봉기, 뭐 이런 선동, 그거 자체가 다 내란과 흡사한 행태들이죠. 거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